환영합니다,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할 자료는 첫인상하고 그 내면이 완전히 다른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입니다. 맞아요.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네, 외국어 학습 교재나 회화 패턴 연습장처럼 생겼잖아요. 딱 그렇게 생겼죠. 하지만 그 이면의 맥락을 깊이 파고들면 이 자료는 치열한 스펙 경쟁에 지쳐서 막 번아웃에 빠진 사람들에게 고전의 지혜를 빌려 심리적 구급 조치를 취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고맥락 커뮤니케이션 마스터 클래스에 가깝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고 흡수하시는 청취자님의 그 열정에 딱 맞는 자료죠. 네, 청취자님처럼 항상 탐구하는 분들이라면 이 자료의 진가를 단번에 알아보실 겁니다. 자, 하나씩 풀어볼까요? 단순하게 힘내 중국어로 짜요라고 외치는 1차원적인 위로를 넘어서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동의한 고전의 철학을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고 상대방의 그 요동치는 마음을 리더처럼 차분하게 다독일 수 있는지, 그 기술과 철학을 해부하는 것이 이번 심층 탐구의 핵심 목표입니다. 이 자료가 취하고 있는 접근법이 현대사회에서 정말 유용하거든요. 우리는 매일 언어를 사용하지만 타인의 깊은 불안을 마주했을 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종종 길을 잃곤 합니다. 완전 공감해요. 무슨 말을 해도 상처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요. 이 텍스트는 언어학습이라는 틀에 빌려서 상대방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그런 멘토의 화법을 구조적으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한 어학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심리학과 철학의 실전 응용편인 셈이죠. 네, 그래서 오늘 탐구의 전체 테마를 관통하는 그 첫 번째, 이미지 1번의 문장부터가 아주 묵직합니다. 자료의 큰 제목으로 등장하는 네 글자의 한자인데요. 네, 오늘 저희가 제공된 텍스트의 모든 원문을 직접 소리내어 읽고 그 의미를 짚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문장은 바로 이정지동입니다. 이정지동. 네, 한국어로는 고요함으로 움직임을 제어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돌아가고 경쟁의 트랙이 막 요동쳐도 내면의 고요함으로 그 외부의 소란스러움을 통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성을 결정짓습니다. 초반부의 흐름을 잡아주는 거군요. 맞아요. 자료의 초반부를 보면 이게 단순히 단어 몇 개를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특정 상황에서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상대방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종합적인 실전 단계를 밟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사실 위로라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칫하면 상대방의 그 우울한 감정에 함께 휩쓸려 버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어설픈 조언을 해서 상처를 덧낼 위험이 크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한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이정지동 이 태도를 장착한 화법은 상대의 그 붕뜬 마음의 닻을 딱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닻을 내려준다. 와,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럼 그 철학적 배경이 되는 4번 이미지의 구절을 한번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신경, 적슌. 아, 정말 좋은 문장이죠? 직역하면 마음이 고요하면 일도 자연히 순조로워진다는 뜻입니다. 명나라 시대의 동양 고전인 책은담에서 발췌한 사상이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책은담에 말하는 고요함의 실체입니다. 고요함의 실체요. 산속에 들어가거나 다 내려놓는 느낌. 하지만 이 텍스트가 조명하는 고요함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황해서 억지로 막 밀어붙이거나 무작정 행동부터 하는 걸 경계하는 거죠. 섣부른 행동을 막는 거군요. 네, 상황의 본질을 깨트려 볼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태도입니다. 즉, 도피가 아니라 가장 정확하고 날카로운 판단을 내리기 위한 고도의 심리적 준비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도피가 아니라 정확한 판단을 위한 준비 상태. 청취자님, 이 개념을 머릿속에 꼭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우리에게 이런 고도로 세팅된 고요함이 필요한 걸까요? 그 이유가 5번 이미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자료는 현대인의 일상을 지배하는 세 가지 핵심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처한 번아웃의 원인을 진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바로 경쟁입니다. 경쟁, 竞争. 예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现在的竞争越来越激烈. 现在的竞争越来越激烈. 네, 요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는 문장입니다. 청취자님도 매일 체감하시겠지만 스펙 한 줄, 자격증 하나, 심지어는 SNS에 올릴 경험 하나라도 더 채우기 위해서 다들 속도를 높이는 러닝머신 위에서 내려오질 못하고 있죠. 정말 공감되는 비유네요. 그런 멈출 수 없는 무한 경쟁 속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비교하다. 비교.
비지요. 자료에 제시된 예문은 不要总是跟别人比较. 항상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라. 심리학적으로 타인과의 끊임없는 비교는 인간의 에너지를 가장 빠르게 고갈시키는 행위거든요. 자신의 목표와 성장에 집중해야 할 인지적 자원을 옆 사람의 속도계를 훔쳐보고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는 데 다 낭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길을 가기도 바쁜데 자꾸 옆을 보다가 스텝이 꼬이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교가 일상화되면 결국 세 번째 단어가 묘사하는 상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불안입니다. 焦虑. 예문을 볼까요? 长期的焦虑会让人疲惫. 지속적인 불안은 사람을 지치게 한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지치게 하죠.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우리의 뇌 한구석에서 보이지 않게 실행되면서 배터리를 갉아먹는 스마트폰 악성 앱이 딱 떠올랐어요. 아, 백그라운드 앱 같은 거요? 네,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소파에 누워서 쉬는 것 같아도 머릿속에서는 남들은 다 앞서가는데 나만 멈춰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아가며 에너지를 막 방전시키는 거죠. 그 방전의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6번 이미지를 보면 자료의 다음 섹션이 시작되는데 이 번아웃의 상태를 타파할 돌파구로 두 가지 지혜의 단어를 제시합니다. 돌파구가 되는 단어요? 네, 첫 번째는 여유롭다를 뜻하는 종롱. 종롱? 네, 예우는 타사 이아리샤 이란흔 종롱, 즉 그는 압박 속에서도 여유롭다는 뜻입니다. 압박 속에서도 여유롭다. 이 단어는 앞서 말한 이징주동, 고요함으로 움직임을 제어함, 이 태도가 현실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어요. 아, 내면의 고요함이 밖으로는 여유로움으로 나타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이 철학적 전환의 방점을 찍습니다. 바로 방향을 뜻하는 방향입니다. 예문은 找对方向比努力更重要.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노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문장입니다. 맹목적으로 앞으로 달리는 노력의 양을 들리기보다 멈춰서서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방향을 점검하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노력의 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의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르고 변수가 많다 보니까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무작정 페달만 밟다가 방향을 잃고 고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냥 달리기만 하니까요. 이런 거시적 환경에서 무작정 속도를 내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아주 위험한 도박입니다. 잠시 브레이크를 밟고 지도를 펼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역설적으로 목적지에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도달하는 궁극의 생존 전략입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지도를 펼치는 생존 전략. 와, 여기까지의 분석만으로도 통찰이 엄청난데요? 이제 7번 이미지부터 자료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런 깊은 지혜를 번아웃에 빠진 타인에게 거부감 없이 전달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자료가 제시하는 세 가지 조언 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실전 문법이죠. 첫 번째 패턴은 조언의 물꼬를 트는 역할입니다. 不要再, 더 이상 뭐뭐하지 마라는 뜻이죠. 예문은 不要再拿自己跟别人比较, 더 이상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마라입니다. 우울감이나 강한 불안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인지적인 늪을 만들어서 그 안에 계속 맴도는 경향이 있습니다. 빠져나오질 못하죠. 네, 이때 그냥 괜찮아질 거야 같은 막연하고 부드러운 위로는 오히려 굉장히 공허하게 들릴 수 있어요. 와닿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부야오짜이라는 이 단호한 제동장치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갉아먹는 그 파괴적인 행동 양식을 의식적으로 끊어내도록 외부에서 균열을 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 상황을 명확히 규정해주는 리더의 화법이라 할 수 있죠. 단호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준 다음에는 대안을 제시해야겠죠. 8번 이미지에 나오는 두 번째 문법 패턴입니다. 유치 뿌루, 뭐뭐 하느니 차라리 뭐뭐 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문을 보면 위치 자오지 뿌로시엔 렁징시알레, 조급해하느니 차라리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낫다입니다. 이 패턴은 행동 경제학이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선택 설계, 초이스 아키텍처와 맞닿아 있는 아주 세련된 논리 구조입니다. 선택 설계요? 네,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에게 지시를 내리면 본능적으로 저항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문형은 상대방의 현재 상태,
즉 조급함과 그보다 더 나은 대안인 마음을 가라앉힘을 저울의 양팔에 올려놓고 나란히 보여주는 거예요. 아, 스스로 비교하게 만드는 거군요. 맞아요. 당장 진정해 라고 강요하는 대신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게 만들어서 듣는 사람 스스로가 더 합리적인 쪽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죠. 지시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다. 정말 매력적인 소통 방식이네요. 그리고 9번 이미지의 마지막 세 번째 문법입니다. 깨달음을 뇌리에 딱 박아넣는 구조죠. 차이, 그래야만 비로소 뭐뭐하다 라는 선행 조건의 패턴입니다. 예문에 오늘 탐구 핵심이 완전히 응축되어 있어요. 신징러, 차에는 칸칭 방향, 마음이 고요해져야 비로소 방향이 보인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단순한 인과가 아니라 절대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조언을 넘어선 하나의 법칙을 선언하는 거예요. 법칙이요? 마음의 고요, 신징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방향, 황향을 찾는 결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아주 담단한 인과관계를 설정하죠. 이 문장을 듣는 순간 번아웃에 빠진 사람은 중요한 인지적 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전환일까요? 아, 내가 지금 방향을 잃고 헤매는 건 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내 마음이 너무 어지러운 상태였기 때문이구나 하고 깨닫는 거죠. 자, 청취자님. 지금까지 우리는 왜 고요함이 필요한지, 번아웃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타인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모두 다졌습니다. 이제 10번 이미지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지혜가 총동원되는 대망의 실전 롤플레잉, 단계별 회화 심층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실전이네요. 자료에 따르면 이 상황의 설정은 이렇습니다. 청취자님이 치열한 스펙 경쟁과 끝없는 타인과의 비교로 완전히 방전된 친구 A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근담의 지혜를 장착하고 마음의 평정, 즉 이징지동의 철학으로 당신을 늪에서 건져 올리는 멘토 친구 B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료의 지침에 따라서 대화의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각 상황의 중국어 원문 대화를 순서대로 먼저 소리내어 주고받은 다음에 그 안에 숨겨진 심리적 역학과 철학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제가 번아웃에 빠진 A 역할을 맡고 호스트께서 멘토 B 역할을 맡아 대화를 이끌어 주시죠. 좋습니다. 11번 이미지, 대화 1단계, 압박감과 자책의 악순환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我真的快撑不下去了。怎么了？最近压力很大吗？每天都在竞争，感觉自己不够好。你是不是总在跟别人比较？是的，看别人进步那么快，我很焦虑。 이 첫 번째 대화 블럭을 한국어로 풀이해보면요. A가 나 정말 버티기 힘들어 라고 호소하자 B가 조심스럽게 웬일이야?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고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A는 매일 경쟁하다 보니 내가 너무 부족하게 느껴져 라고 자책하죠. 네. 이때 B가 핵심을 딱 찌릅니다. 너 혹시 항상 남들과 비교하고 있는 거 아니야? A는 인정합니다. 남들이 빨리 앞서가는 걸 보면 너무 불안해. 여기서 앞서 배운 세 가지 키워드인 경쟁, 비교, 불안이 하나로 묶여서 완벽한 번아웃의 악순환 궤도를 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단계 대화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멘토 B의 진단 방식입니다. A가 내가 부족하다, 自己不够好 라며 스스로의 능력 탓을 할 때 B는 곧바로 너 혹시 남과 비교하고 있니? 总在跟别人比较 라는 질문을 던져서 문제의 원점을 타인의 잣대로 딱 돌려놓습니다. 아, 시선을 돌려주는 거네요. 네, 내 능력이 모자란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잘못된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아주 탁월한 첫 번째 개입입니다. 이어서 12번 이미지 대화 2단계로 넘어갑니다. 맹목적인 노력의 한계를 짚어주다입니다. B가 먼저 입을 엽니다. 不要再这样折磨自己了。不要这样折磨自己了。可是我不努力就会被落下。努力没错，但方向也很重要。努力没错，但方向也很重要。我现在连方向都看不清。我现在连方向都看不清。菜根谭里说，心静则事顺。菜根谭里说，心静则事顺。 해석을 좀 해볼까요? 네, B가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라며 단호한 문법으로 딱 제동을 겁니다. 하지만 강박에 빠진 A는 노력하지 않으면 뒤처질 텐데 라며 두려워하죠. 여기서 B가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노력도 맞지만 방향이 더 중요해.
방향이 안 보여서 답답하다는 A에게 B는 드디어 책은담의 한 구절을 꺼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일이 순조로워진다고 하잖아. 이 대화는 위기 협상가나 임원급 코치들이 사용하는 고도의 개입 기술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코칭 기술이요? 네. A는 오직 속도와 노력의 양이라는 1차원적인 축 위에서만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B는 그 축 자체를 방향이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시켜 버립니다. 아, 프레임 자체를 바꿔버리는군요. 그리고 개인의 사견이 아니라 400년 된 동양고전의 지혜를 인용함으로써 그 조언에 흔들리지 않는 권위와 깊이를 딱 부여하죠. 불안에 떠는 사람에게는 내 생각엔 말이야로 시작하는 말보다 시대를 관통해 살아남은 고전의 한 문장이 훨씬 더 강력한 심리적 방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고전의 무게감이 있으니까요. 이제 13번 이미지, 상황의 절정인 대화 3단계로 갑니다. 멈춤의 진짜 의미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是让我先停下来吗？是让我先停下来吗？对，与其慌乱，不如先让心安静。可是停下来会不会更慢？心乱的时候，走得快反而会迷路。这么说我好像明白了一点. A가 묻습니다. 그럼 일단 멈추라는 거야? B는 여기서 선택형 문법을 씁니다. 당황해하느니 차라리 마음을 먼저 가라앉히는 게 나아. 네, 선택을 열어주죠. 여전히 멈추면 더 느려질까 봐 두려워하는 A에게 B가 결정타를 날립니다. 마음에 어지러울 때는 빨리 갈수록 오히려 길을 잃게 돼. 그제야 A가 대답하죠. 그렇게 말하니 조금 알 것 같아. 저는 이 대목이 정말 좋았어요.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빨리 갈수록 오히려 길을 잃는다. 이 한마디는 속도 지상주의에 빠진 현대인의 맹점을 가장 아프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찔러줍니다. 빨리 가면 오히려 길을 잃는다. 방향이 잘못된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는 건 목적지가 아니라 낭떠러지로 향하는 속도를 높일 뿐이라는 사실을 환기시키는 겁니다. 아, 땅떨어지로 가는 가속 페달. 결국 멈춤을 포기가 아니라 더 큰 재난을 막고 0점을 다시 맞추는 가장 적극적인 생존 행위임을 깨닫게 하는 대목이죠. 생존을 위한 0점 조절.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4번 이미지. 대화의 대미를 장식하는 4단계 결론입니다. 那我该从哪里开始? 좀 부자의 허 변론 빌자오카이 씨. 谢谢你，我感觉轻松多了。先稳住自己再继续前进记住从容的人走得最远 결론이네요. 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묻는 A에게 B는 다시 처음의 문제로 돌아가 해답을 줍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 고맙다고 훨씬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A에게 B는 마지막 당부를 남기죠. 먼저 너 자신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계속 나아가. 기억해. 여유로운 사람이 가장 멀리 가는 법이야. 첫 진단이었던 비교로 다시 수미상관을 이루면서 대화가 끝이 납니다. 단거리 육상에서는 눈앞의 경쟁자만 보면서 숨을 헐떡이는 사람이 빠를지 모르지만요. 네, 단거리에선 그렇겠죠. 하지만 인생이나 커리어라는 긴 마라톤에서는 결국 자신의 호흡을 통제하고 여유, 즉 총롱을 유지하는 사람이 최후의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거대한 통찰을 남기며 이 롤플레잉이 완성됩니다. 와, 이 치밀한 4단계의 롤플레잉을 거치면서 한 사람이 어떻게 철학과 언어를 무기 삼아서 다른 사람의 무너지는 내면을 재건할 수 있는지 저희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과정이었어요. 자, 이제 15번 이미지, 자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학습자를 위한 역할극 과제가 하나 주어지는데요. 오늘 배운 고전 문장과 문법을 조합해서 실제 3분 분량의 개화를 완성해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취자님,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책상 앞에 숙제로만 남겨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실천이 중요하죠. 이것을 현실 세계의 심리적 도전 과제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이 자료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은 시험지에 답을 적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타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이나 불안을 마주했을 때 관성적으로 튀어나오는 무의미한 조언을 멈추고 오늘 분석한 이 고맥락의 대화 구조를 적용해보는 멘탈 모델 훈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맞습니다. 청취자님, 아마 내일 출근을 하시거나 학교에 가시면 그 끝없는 스펙 경쟁과 비교에 짓눌려서 초점 잃은 눈으로 앉아있는 동료나 친구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변에 정말 많죠, 요즘.
그때 그들에게 커피 한 잔을 딱 건네면서 무작정 다 잘 될 거야 힘내라고 말하는 대신에 오늘 탐구한 이 징지동의 지혜를 활용해서 대화의 물꼬를 터보는 겁니다. 당신이 무심코 던지는 그 시야를 넓혀주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발견한 등대처럼 그들의 인생 궤도를 완전히 긍정적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자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보가 폭발하고 타인의 성취가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시대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빨리 달려야만 살아남는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멈추면 도태된다는 공포가 지배하니까요. 네, 하지만 400년 전의 동양고전과 정교하게 설계된 현대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진실을 가리킵니다. 혼란스러울수록, 두려울수록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하는 전략은 속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만이 무한 경쟁의 트랙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지도를 완성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고요함은 행동의 부재가 아니라 가장 강력하고 정확한 움직임을 낳기 위한 폭풍전야에 응축된 에너지입니다. 자, 이제 청취자님께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며 오늘 심층탐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청취자님,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혹시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매일 불안해하며 전력을 다해 달려가고 있는 그 방향 말입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적지는 정말 당신 스스로가 깊은 고뇌 끝에 설정한 당신만의 고유한 별인가요? 아니면 그저 바로 옆 트랙에선 누군가가 뛰기 시작하니까 그 총성에 놀라 무의식적이고 반사적으로 따라 달리고 있는 타인이 만든 환상인가요? 정말 깊게 생각해 볼 문제네요.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외부의 알림을 끄고 완벽한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내면이 쥐고 있는 나침반이 진짜로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심층탐구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 당신의 뇌리에 새로운 불꽃을 튀게 할 통찰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까지 당신의 일상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